지금부터는 아이폰에서 이제 돌아가는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레이블을 붙이는 것과 그리고 이어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에 따라서 각각의 레이블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만 하면은 재미없으니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까지 화면에 보여지도록 하는 것과 이미지가 보여지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지가 바뀌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미지를 또 그려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어떠한 변화 형태로 프로그램이 된 것인지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윈도우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은 저희 이제 앞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설정이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 엑스코드를 처음 실행을 하시고 새로운 뉴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empty application이라는 것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앞 시간에도 이 empty application을 어떻게 넣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구글에서요. 네, 구글에서 empty 그 다음에 application 엑스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웹사이트 중에서 저는 이 empty application template in Xcode라고 되어 있는 이분의 글을 참조를 해서 여기에 있는 앞에 부분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 받으신 다음 앞에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이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그 파일 폴더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 폴더 안에 이 파일을 통째로 여기에 이 부분을 따라서 결국은 엑스코드의 패키지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컨텐츠, 디벨로프 여기까지 찾아가서 그 폴더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거 찾아가는 거는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요. 파인더에서 응용 프로그램에 엑스코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 이번에는 디벨로프 그 다음에 플랫폼 그리고 iOS 플랫폼 그 다음에 디벨로퍼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엑스코드 템플릿 프로젝트 템플릿 그 다음에 iO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이라는 데에다가 저는 여기에 empty application 템플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기에 이 파일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추가를 하시고 엑스코드를 닫으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시면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mpty application 이게 꼭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기 위해서 empty application 실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레이블을 이용한 버튼을 동작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어서 또 이미지 넣는 걸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레이블 버튼이라고 해볼까요? 그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넥스트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수업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생성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네, 그 다음에 화면을 좀 줄여서 보여주고 있는 설명 부분도 같이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헬로 뷰 컨트롤러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빈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고 나면 이제 화면에 보여줘야 될 뷰 컨트롤러 하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윈도우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동작은 빈 프로젝트 생성하고 나서 항상
하나의 뷰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뷰 컨트롤러를 만들었으면 그게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까지를 가장 기본 설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 설정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제 기본 설정은 이렇게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요, 기본을 하기 위해서 뉴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코코아 터치 클래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이라는 의미로 메인 뷰 컨트롤러를 UI 뷰 컨트롤러 서브 클래스 개념으로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라이블 버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 화면을 저희가 앞으로는 레이블도 붙이고 버튼도 붙이고 할 내용입니다. 근데 얘를 화면에다가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앱 델리게이트에는 이제 좀 전에 만들었던 메인이라고 하는 뷰 컨트롤러 하나를 사용을 할 거다. 얘가 맨 앞에 보여야 된다 라는 의미로 메인 뷰 컨트롤러 하나를 만드는데, 메인 뷰 컨트롤러 메모리 할당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윈도우에다가 이 메인 뷰 컨트롤러를 제일 첫 번째 루트에 해당하는 뷰 컨트롤러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항상 할 때마다 처음 만들게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잘 만들었으니 얘도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파일도 첫 화면이니까 잠깐 저장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여기까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하셨던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레이블을 다시 붙이고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블을 가능한 다른 데에서도 자꾸 접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헤더 부분에 만들려고 합니다. 메인 뷰 컨트롤러 헤더 부분에 UI 레이블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 것입니다. 얘는 그렇게 되면은 이 메인 뷰 컨트롤러 안에 아무 데서나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었으니 레이블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UI 레이블 얼럭 메모리 할당 초기화. 원래 이 초기화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옆에다가는 바로 그냥 ES키 눌러서 네, 이쪽에다가는 INIT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with 프레임워크를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 전에 수업할 때는 위치 잡는 거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어차피 얘는 붙일 거 아니야, 안 붙일 리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바로 네, 붙여주는 위치 작업도 해줍니다. 50, 50, 뭐 한 200, 250에 한 40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블을 만들었으니, 레이블을, 그 포스트잇을 만들었으니 거기에다가 내용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블 set text라고 해서 마찬가지 헬로우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요. 헬로우 몇 번째 하고 있는데 뭐 많이 할수록 그만큼 자꾸 익숙해지고 도움이 될 테니까요. 레이블만 간단하게 글만 적었습니다. 그 글을 적은 거를 이제 화면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는 화면에다가 add sub view 해서 레이블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여기까지를 해놓고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뜨고요. 여기에 Hello World라고 하는 글씨가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나요? 네, 늦게 나오긴 했는데 다음과 같이 Hello World가 보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Hello World가 보였으니 이제 저는 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이제 할 프로그래밍은 이 레이블을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걸 하고 싶은데, 그러면 버튼을 만들어야 되니까 UI 버튼을 만드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버튼 3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화면은 되게 옛날 화면이고요.
이게 원래 라운드 렉트를 쓰면은 버튼 타입을 이렇게 테두리가 됐었는데 요즘엔 테두리 안 나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이 3개의 버튼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3개의 버튼 중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헬로 월드란 레프트 클릭이라는 글씨가, 그 다음에 리셋 하면은 다시 헬로 월드라는 글씨가, 라이트를 누르면은 라이트 클릭이라는 글씨가 나타나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UI 버튼을, 바 버튼이 아니라 UI 버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버튼 하나를 씁니다. 여기서 버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특별히 활용할 일이 없다, 얘를 이용해서 접근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이 버튼을 만들 때에도 지적하고 있는 버튼의 이름을 다 하나씩 만들어서 쓰려면은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난 버튼 만들고 한 번 만들고 끝날 건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은 힘들기 때문에 이 버튼을 똑같이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얘를 재활용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버튼이라는 애를 쓸 건데, 그러면 이쪽에 이제 버튼도 전체에서 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쪽에서 버튼이라고 이름 적은 겁니다. 그렇죠? 저장 한번 해줘야지 저쪽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 저장 한번을 해주시고, 이쪽에서 이제 다시 버튼 나왔죠? 그러면 UI 버튼 with type. 여기서 차이점은 레이블은 이렇게 INIT로 할당하는데 왜 버튼은 버튼 with type으로 따르게 쓰느냐? 버튼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를 시킬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메모리 공간을 좀 할당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메모리 공간 할당 안 하고 바로 사용해도 되니까 이렇게 쓴다라고만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I 버튼 타입 중에 그 다음에 버튼 누르고 타입이라고 쓰면 사실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쵸? 다크, 인포 다크라는 것도 있고, 뭐 디테일, 디클로저도 있고, 라운드 렉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커스텀도 있을 겁니다. UI 버튼 타입을 치면 이런 것 중에 뭐 커스텀도 있고, 그 다음에 인포 다크, 라운드 렉트가 있는데 저희는 라운드 렉트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미지 같은 거를 넣기 위해서는 이 버튼 타입 커스텀을 해서 이러한 그 버튼에다가 이미지를 넣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라운드 렉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럼 원래는 예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둥근 이미지가 나왔는데 지금은 둥근 이미지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튼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글씨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터치를 했을 때 동작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차례대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버튼에 먼저 위치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 잡기를 좀 많이 아래쪽에 잡아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대충 한 340 있는 데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 20에 340 정도, 한 400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또 몇이었나요? 80에 50입니다. 그러면 80, 50 정도로 해서 크기를 잡아주고 위치를 잡아준 거죠.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씨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녀석이냐. 그래서 타이틀을 지정을 해줘서 여기에 우선은 레프트 클릭이라는 버튼이죠. 그냥 레프트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UI 컨트롤 스테이트 노멀을 씁니다. 이거는 버튼의 상태가 어떨 때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보고만 있을 때가 일반 기본적인 스테이트 노멀입니다. 근데 혹시나 이 스테이트가 바뀌는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이럴 때가 있겠죠. 손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눌렀다가 떼는 순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일반적인 상태인 노멀 상태를 쓰면 되기 때문에 이대로 UI 컨트롤 스테이트 노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잡았고 글씨 써줬고 그 다음에는 동작하는 명령어가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 안에다가 이제 add target action for control events라고 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나는 연결될 거를 만들 건데 여기에 이제 저도 많이 외워서 쓰진 않지만 셀렉터라고 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명령어를 쟤를 연결시킬 거다. 그래서 change 레이블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언제 실행되느냐? 당연히 UI 컨트롤 이벤트인데 사용자가 죄송합니다. 화면을 눌러버렸는데 이벤트가 touch up inside 그 글씨에서 눌렀다가 터치를 떼는 순간 상식적인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죠. 그 동작이 일어났을 때 실행하게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버튼을 다 만들었으니까요. 화면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add sub view에서 버튼을 붙여주면은 완성이 하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러한 명령어를 연결해 놓으면은 이러한 명령어 수행되는 거를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수행하는 거를 안 해놓으면 앱이 중간에 죽어버립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고 헬로 월드가 있고 레프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렀다가 떼버리면 바로 에러가 납니다. 그쵸? 그래서 무슨 에러인지를 살펴보면 쭉 올려서 보면은 메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체인지 레이블이라는 걸 너가 썼다. 근데 걔는 모르는 애다. 걔 좀 만들어 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명령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 오류도 없어지고요.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눌렀을 때 아무 동작도 안 하고 그렇다고 오류도 안 납니다. 그쵸? 오류 안 나오고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수행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수행하는 걸 적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change label입니다. 근데 이 change label 할 때 left change label이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 reset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right change label도 있기 때문에 change left라고 하는 이름이 더 낫겠죠. 그럼 얘도 이번에는 change left라는 이름으로 해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을 이제 그럼 바꾸는 걸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set 텍스트를 다시 바꿔버려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llo world가 아니라 이번엔 left를 클릭한 거죠. 오른쪽이 클릭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버튼 하나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리셋 버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이트 버튼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버튼을 만들 때 얘는 이미 여기까지 만들고 이 만든 동작을 다 잘 수행하고 붙여놨습니다. 그럼 얘 이제 더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재사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다시 그 btn을 쓰는데 이번에도 또 UI 버튼을 만들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버튼을 또 만드는데 버튼 유저 타입 마찬가지로 UI 버튼 라운드 렉트를 쓸 거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은 또 이제 여기에 의해서 지금은 기본적인 left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의해서 새로 다른 버튼을 하나를 만들게 되고 그 버튼에 해당하는 또 위치값을 잡아주는 겁니다. 200에 400, 20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만큼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120 정도에 400에 80에 50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set 타이틀 하기를 얘는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UI 컨트롤 스테이트 노멀로 해주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거와 거의 똑같으니까요. 타겟을 똑같이 셀프. 그 다음에 이번에 셀렉터는 여기 셀렉터는 리셋이라고 하는 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change reset. 잘못 다른 이름이 들어갔는데요. change reset을 하고요. 그 다음에 UI 컨트롤 touch up inside를 똑같이 해주시고 화면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명령어를 또 써줘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쓰고 그 다음에 레이블 얘는 다시 헬로 월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헬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left, reset, left, reset 잘 돌아가나요? 그럼 이제 오른쪽 거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쓰는 게 빠를까요? 복사해서 고치는 게 빠를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뭐 시간이 남진 않지만 어쨌든 똑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버튼 타입 중에서 커스텀, 라운드 렉트를 똑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버튼 set frame, select, 네, 여기에서는 220, 480, 50로 하고, 그 다음에 버튼 set title, 이번에는 라이트, UI 컨트롤, 노멀, 그 다음에 버튼 add target, 셀프, 그 다음에 셀렉터, 여기에는 이번에는 change, right죠. UI 컨트롤, touch up inside 하고 현재의 화면에 add 서브뷰에서 만든 버튼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남은 거죠. 그래서 change right, 여기도 마찬가지 레이블이 있는데 이 레이블을 set text 해서 이번에는 오른쪽 클릭, 네,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이번에는 left, right, reset, 또 right, reset, left, reset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애와 버튼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그런 메모리 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했었던 코드에 대해서 레이블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버튼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헤더 파일에다가 저희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애 하나를 이름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버튼이라는 애를 이름을 할당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좀 세워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M 파일에서는요, 이렇게 헤더 부분에다가 선언을 해 놓으면 M 파일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언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블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하나의 화면상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로 해서, 그 다음에 헬로 월드라는 글씨로 걔를 붙여주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러고 얘는 여전히 이쪽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쵸?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는 애는 처음에 하나를 만들어서 left라고 하는 데에다가 글씨를 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막 여러 가지 동작 명령어들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쵸? change left라고 하는 명령어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쪽을 누르면 동작하게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버튼은 또다시 이 연결을 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거는 여기에 만들기를 리셋이라고 하는 애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누르면 사용자가 실행되게끔 change, 이거 아니고요. change reset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다 붙였으니 얘도 이제 그만 끊고 또다시 하나의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right 버튼을 또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얘도 명령어를 또 클릭했을 때 change right라고 하는 애를 또 실행되는 걸 만들어 놨죠. 그 상태에서 얘는 뭐 끊는 거 없이 그냥 냅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냅둔 상태에서 이제 화면에 보여질 때 사용자가 얘를
이제 동작하는 겁니다. 얘를 누르는 순간 여기 안에 이쪽에서 가리키고 있는 LBL을 싹 불러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에서 너가 가리키고 있는 걔 있잖아. 걔 글씨를 바꿔줘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누르거나 이 버튼을 누르거나 어느 버튼을 누르더라도 항상 얘를 접근을 해서 바꾸고 또 접근을 해서 바꾸는 그러한 형태가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메모리 할당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 동작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메모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화면에서 그대로 다음 걸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이미지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들을 한 600 정도까지 다 내리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600이면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내려갔으니 한 500 정도로만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여기 밑에다가 버튼도 만들 거고 이미지를 이제 붙여보려고 합니다. 네, 이미지를 붙이는 방법은 UI 이미지 뷰를 사용해야 됩니다. UI 이미지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 레이블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느 환경에서 어느 메모리 공간에다가 이미지를 만듭니다. 포스트잇처럼요. 포스트잇처럼 하나를 만들고 그럼 거기에 들어갈 이미지를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이미지 위치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할 때 여기도 적혀 있는데 초기화 시 UI 이미지 뷰는 INIT보다는 INIT with frame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차피 만들고 바로 화면에 붙일 거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리고 얘도 나중에 만드는 버튼에 의해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상에서는요. 이거 하나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UI 이미지 뷰는요. 이미지의 크기라든가 이미지의 높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UI 이미지라는 걸 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UI 이미지라는 걸 사용하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I 이미지 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UI 이미지 뷰를 하나를 iView라고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잠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M에 와서 버튼하고 레이블 사이에다가 저희는 그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EV라고 하는 게 이미지 뷰죠. 여기에 UI 이미지 뷰를 하나를 만들 거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이미지 프레임이 있을 거다 라고 해서 이걸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걸 사용하려고 봤더니만 이미지의 크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 주어진 게 있다면은 그러면 편하게 할 겁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이미지가 여기 이미지들 중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할 겁니다. 네, 그냥 보기에는 잘 모르겠고요. 정보를 자세히 보기를 하거나 하면은 이 이미지는 가로 72에 세로 72입니다. 72에 72라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이미지는 봤더니만 해상도가 얘도 똑같이 72에 70이네요. 그러면 얘는 좀 더 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규격을 읽었어야 되는데 해상도를 읽었네요. 249에 165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끌어서 이 프로젝트에다가 카피해서 꼭 넣어 주셔야지만 이 상태로 카피를 해 주셔야지만 들어가집니다. 네, 하나 이미지가 들어가졌죠. 저희 프로젝트에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이미지
크기를 아니까 이제 cg, rect, make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레이블보다는 좀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네, 50에 그 다음에 한 100 정도 내려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서 크기 얘기했었던 249, 그 다음에 165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크기가 위치가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다 넣어야 될, 저는 여기다가 넣기만 했고요. 화면에서는 그 이미지를 이 이미지 뷰 액자에다 넣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뷰에다가 set 이미지를 해줘서 여기에 UI 이미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미지 이름만 쓰는 게 아니고요. 나는 UI 이미지라는 애를 사용을 할 건데 그 이미지의 이름이 저기 적혀있는 네, 여기 적혀있는 img01.png 다라고 이름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넣으시는 게 아니라 UI 이미지라는 거를 세팅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미지 위치 잡았고 이미지 붙여줬고 화면에다가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현재 화면에 add sub 뷰를 해서 이미지 뷰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정말 잘 붙었을까 하고 한번 또 실행을 해봅니다. 네, 이미지가 잘 붙어 있네요. 그쵸? 정확하게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당한 위치에 잘 붙었습니다. 근데 모든 이미지들이 이렇게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 크기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한 경우에는 이미지 만들었던 걸 잠깐 지웁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UI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UI 이미지인데 이 중에 이미지 네임을 좀 전에 사용했었던 img01.png를 사용을 할게 라고 씁니다. 그럼 이제 이 이미지를 저희 위치에다가 실제 UI 이미지 뷰에다 넣기 위해서는요. 여기 프레임을 적을 때 이제 크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50 위치에 100 위치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249라고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네,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사이즈 크기가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미지스가 아니고 그냥 이미지일 겁니다. 그리고 네, 잠시만요.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UI 이미지 쪽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 건데 저게 왜 배열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맞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확인을 해보고 이미지스까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는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맞는데 네, 이 부분 다시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적혀 있기로는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거에 사이즈하고 와이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UI 이미지에다 바로 사이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이미 UI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img. 그다음에 사이즈를 바로 지정할 수 있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wide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지에 이번에는 사이즈에 높이 값을 가져올 수 있으니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부분 조금 버벅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해봤는데도 가끔 헷갈리는 게 있는 거 사람이니 네,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든 이미지를 이제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이미 여기에 UI 이미지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기에는 이미지라고 하는 내용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뷰에다가 add sub 이미지 해서 만든 이미지 뷰를 붙이면은 이렇게 해도 앞에 쓴 거와 동일하게 되고 여기는 내가 크기를 실제로 잘 모르지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어차피 똑같은 결과 나오는 겁니다.
네, 똑같은 결과로 이미지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여기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버튼도 이미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버튼을 넣기 위해서 근데 좀 생김새가 비슷한 버튼들이죠. 근데 이 버튼들을 만들 때에는 이 라운드 렉트를 사용을 안 하고 이번에는 버튼을 좀 다른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 3개를 이제 또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또 btn 쳤고 이번에는 UI 버튼 with type을 하고 UI 버튼 중에 이번에는 커스텀에 해당하는 버튼 타입인데요. UI 버튼 글씨가 많이 안 나와서요. 커스텀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미지, 또 이렇게 생긴 이미지, 이렇게 생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들을 누를 때 그에 맞는 이미지가 2번에는 2번에 맞는 이미지가, 그 다음에 3번에는 3번에 맞는 이미지가 여기 있었던 이미지가 바뀌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프로젝트에는 최소한 이 3개의 이미지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1번은 이미 추가를 했기 때문에요. 이 나머지 이미지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끌어다 놓고 카피 해준다고 하고 피니시드를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쵸? 이렇게 6개가 들어갔는데 이 6개를 그대로 소스 코드하고 같이 놔주면은 나중에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너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여기에 new 그룹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new 그룹에다가 이름을 이미지라고 바꾸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까지의 이미지들을 이미지 폴더에다가 넣어주면은 좀 더 프로그램 할 때 편하시겠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버튼 하나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에 해당하는 것도 이미지 크기가 저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내려서 보면 80에 53짜리에 해당하는 이미지입니다. 그쵸? 근데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UI 이미지를 먼저 쓰고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더 편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 set 이미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UI 이미지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쓰는 UI 이미지 네임에다가 여기에는 첫 번째로 줬던 거는 i01.png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UI 컨트롤 스테이트 노멀인 상태일 거고요. 그럼 첫 번째 버튼에 대해서 타입 지정을 하고 이미지를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의 위치를 버튼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을 해서 여기에는 이 위에 있는 버튼들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20에 이번에는 600 정도 하면 좀 많이 나겠죠. 그래서 500 한 60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가 여기 적혀 있는 80에 세로가 53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이미지 지정했고 위치 잡아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그러면 동작하는 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에다가 이번엔 add target action을 넣어서 이번엔 현재의 화면에 또 동작하는 걸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작하는 거를 넣기 위해서 모든 이름마다 이걸 적고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명,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명 적으려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얘를 눌렀을 때와 얘를 눌렀을 때, 얘를 눌렀을 때 각각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기는 귀찮고 사실 비슷한 동작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똑같이 실수했습니다. 여기에 select를 똑같이 적는데 이번에는 change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러고 땡땡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게 뭐다라는 거를 하는데 전달인자가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UI 컨트롤 터치업 인사이드 동작을 하게 합니다.
다 만들었으니까 현재의 뷰에다가 add sub 뷰에서 버튼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명령어를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는 void에 그 다음에 change image 땡땡인데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달되는 id 값이 있더라 라고 써줍니다. 네. 아니면 id 해서 여기에다가 버튼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쓰고 싶고자 하는 변수 이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눌러지면 수행이 되는데 또 다른 버튼이 눌러지면 또 얘도 실행이 될 수도 있을 거니까요. 여기에 전달되는 버튼의 이름을 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버튼의 이름은 태그로 해서 이름을 지정합니다. 너 1001번에 라고 지정을 하시면은 이 버튼의 태그 값이 여기를 누르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태그 1값을 가진 버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2개, 3개를 더 만들 때에는 또 태그 2, 1002, 1003을 지정을 하면은 이거에 의해서 버튼의 태그 값도 같이 전달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달 행자가 하나 더 있는 것까지 지정을 하는 거구나 라고 버튼의 그 명령어가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버튼이 잘 붙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버튼 하나가 잘 붙어 있습니다. 눌러도 아직 동작하는 건 없습니다. 그쵸? 좀 이따가 이거 동작을 시킬 겁니다. 어쨌든 버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2개, 3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수업 시간이 길게 짧게 라고 상관없이 똑같은 거를 또 계속해서 길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만큼을 이번에는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카피를 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똑같은 버튼 하나 더 붙었죠. 근데 이번에는 1002번이라는 버튼이고 이미지 2번을 사용을 할 거고 위치는 120 위치쯤에 가서 붙고 동작하는 건 똑같겠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를 때에는 요거에 의해서 1002번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다라는 게 이쪽에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야 되겠죠. 네, 코드상이 좀 내려갔는데 또 하나의 버튼을 또 복사를 해서 그쵸? 이번에도 오른쪽 마우스 카피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버튼을 또 하나를 붙여넣는 거고요. 위치가 왜 저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마음에 안 드는 위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잠깐 쟤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의 복사를 해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좋은 위치에 들어갔네요. 3번이라고 하고요. 이미지도 똑같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이번엔 220에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버튼 3개를 붙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명령어는 똑같지만 전달되는 게 땡땡이 있기 때문에 다 이 버튼에다가 버튼 이름까지도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를 때는 1001번 동작, 이 버튼을 누를 때는 1002번 동작, 이 버튼을 누를 때는 1003번 동작이 되게끔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01번, 1002번, 1003번에 대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이미지가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얘 누를 때도, 얘 누를 때도, 얘 누를 때도, 아직까지 동작은 안 하지만 어쨌든 버튼 이미지가 잘 붙어 있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실 때에는 이제 인티저 값으로 여기 100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이름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티저 값으로 태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버튼 눌렀던 게 있을 거야. 그 버튼이 가지고 있는 태그 값을 태그 값을 불러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적게 되면 태그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진 태그 값을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는 set 태그 값을 해서 태그 값을 불러준 게 롱형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잘 불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이렇게 태그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왜 이게 경고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롱형인데 인티저 타입으로 받아서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류 굳이 없애주고 싶다라고 하면 인티저 값으로 난 바꾸겠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인티저 값이 1001이 들어오는 게 될 겁니다. 뭐 1002번 버튼을 눌렀으면 1002번을 누른 값이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태그가 1001번이다 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else if 다른 거로 해서 또 태그가 이번에는 1002번이더라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결과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결국은 1003번을 누른 거겠죠. 그래서 그 값을 눌렀으니 각각에 맞는 동작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거고, 1001번을 누르면 뭐가 바뀌어야 되나요? 이미지가 요 위에 있었던 IV라고 하는 이미지 값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V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 set 이미지를 UI 이미지 중에서 이미지 named에서부터 여기에 여기에 해당하는 mg01.png를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누르면은 이번에는 02번에 해당하는 이미지 named 해서 .png를 바꿔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도 set 이미지 해서 UI 이미지에 이미지 네임에 이번에도 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달되는 값이 여기에 1001번이냐, 1002번이냐, 1003번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미지가 바뀌는 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얘를 누르면 원래 있던 이미지, 얘를 누르면 이미지가 바뀌죠? 그 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는 그 이미지로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나타날 때 조금 지금 보시면요. 눌렀을 때 바로 휙 나옵니다. 또 얘도 나와도 바로 휙 나오고요. 얘를 나올 때도 바로 휙 나와버리죠. 근데 요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요. 이미지가 나타날 때 좀 천천히 그게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이미지가 가진 알파 값으로 어떤 걸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다른 예제로 그냥 이 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UI 뷰에 animate with duration을 줘서 2초 동안 이미지가 알파 값이 바뀌어라 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처음 이거를 실행을 하면요. 실행을 하고 기다리면 이미지가 확 나와버립니다. 그쵸? 근데 이 이미지를 좀 천천히 나타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좀 전에 이미지 붙였던 거에다가요. 요거 이미지를 붙이고 난 다음에, 아니면 붙이기 전에 우선 알파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요. 알파 값을 0으로 하겠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0이 된 거에서 천천히 나타나게끔 하는 동작을 UI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UI 뷰 중에서 애니메이트 듀레이션,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스라고 하는 첫 번째 것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만 해도 되고요. 혹시 뒷부분에 뭐가 동작하는 걸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불 피니시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좀 더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우선 시간을 2.0f 혹은 2초라고 적으면 2.f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건 많이 하는 게 아닌데 리턴 타입 이 가로 안에다가 동작할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세, 그 다음에 적혀 있는 거로 가로 해주시고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컴플리트 됐을 때도 또 꼭세해서
이번에는 불린, 그 다음에 피니시드 됐을 때 또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명령어가 끝나는 거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얘는 저도 복잡해서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복사해서 그냥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사이에다가 알파가 0값에서 2초 동안 알파 값이 바뀌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때는 셀프 있는 거에 IV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set 알파를 주셔야지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2초 동안 천천히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요. 네, 아까는 휙 하고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천천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난 잘 모르겠어, 더 길게 해줘봐 라고 하면 5초로 해서 또 실행을 해보시면 천천히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천천히 나타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나는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근데 그것도 천천히 또 사라지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요거 사이에다가 비슷한 명령어를 또 한 번 적으시면 됩니다. 앞에 적었던 명령어를 그대로 적으시는 건데요. UI view,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똑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2초 사라지게끔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여기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컴플레이션에다가도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피니시 하시고 여기에도 가로를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천천히 사라지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et 알파를 이용을 해서 없어지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다 됐으니 해보면, 네, 5초 동안 천천히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쵸?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해버리고 나면요, 이 버튼을 누르더라도 걔가 다 없습니다. 아직 안 나타나 버립니다. 아예. 그쵸? 그랬을 때에는 다시 이 부분에다가 얘네들을 눌렀을 때는 나타나게 하기 위한 알파 값도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지만 이렇게 해보기로 했었으니까 이미지가 나타나는 걸 사라지게 했고요. 나는 사라지는 거 못하겠어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이 부분만 4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커맨드 키 누르신 다음에 슬러시 한 번을 누르시면 참조로 해서 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5초 동안 차차히 나타나고 안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만드시면은 오늘 그 이미지를 이용한 버튼을 만들고 이미지 나타나게 하는 것까지도 완성이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썼던 레이블 붙여놓고 레이블 버튼에 의해서 글씨가 바뀌게 하는 것까지도 네, 같이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은 이 정도까지인데, 뭐 여기에 설명 나와 있는 거 페이지로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지만, 그러더라도 저희가 iOS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용한 버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버튼을 어떤 거를 누를 때 거기에 맞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함수도 똑같은 비슷한 애들을 쓸 때는 전달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원래는 if else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요. 원래 이러한 것들은 스위치 문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문을 사용하는 거는 따로 차에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f else 문을 사용을 한 거고요. 스위치 문을 사용하셔서도 좀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